지금까지 들었던 강의, 그러니까 교직 전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왜 남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안 들은 현태부터. 저부터요. 저는 지금까지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전공을 총 4개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듣고 있는 실험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실험 수업 다들 들으셨나요? 들었지. 실험 들었지. 혹시 그때 뭐 어떤 거 하셨는지? 그때가 나는 코로나 때라서 직접 실험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고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실험도 해보고 그거 아닌 실험도 해봤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2, 3년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 시험 때 지질답사 같은 것도 갔었는데 나는 그런 거 못 해봤었고 그 2학년 때는 이제 직접 활동을 하는 실험 같은 거는 한두 번 정도밖에 못 해봤고 대부분 활동지로 이제 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측정 같은 값들을 직접 계산해 보면서 이제 알아내는 그 원리 알아내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실험 키트가 있어요. 아시죠? 실험 키트? 실험실에 뭐 화석이라든가 각종 돌멩이들, 암석들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걸 직접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건 이런 암석이다, 이건 이런 화석이다 라는 거를 직접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 돌 보는 맹구처럼. 그죠? 마치 내가 맹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가장 어려웠던 건 어렸던 수업이요. 이것도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수학 수업. 수리지구과학. 네, 수리지구과학. 수리지구과학. 그 수학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내용에서 고등학교 때 안 배운 그런 수학도 대학 수학 나오고 막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 물리니까 그죠? 그런 게. 지민이는 저는 일단 가장 흥미가 있었던 거는 지구과학 교육론이라는 전공 강의를 2학년 때 듣는데 그때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가지 배워요. 근데 그때 배웠던 거를 이제 바탕으로 직접 수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수업 지도안을 짭니다. 그래서 그 수업 지도안을 직접 내가 짜보고 난 이런 예를 들어서 뭐 STS 모형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모형을 내가 수업에다가 적용을 시켜보겠다 하면서 수업 양식을 짜는 게 있었던 지구과학 교육론이라는 강의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어려웠던 거는 이제 지질학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지질학 강의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지질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제가 퇴적암을 그때 지질학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돌 이름들을 많이 접했어가지고 이거를 언제 다 외우지 하면서 멘탈이 나갔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기억나는 그 듣도 보도 못한 퇴적암 이름 기억나는 거? 다음에 알아보는 걸로. 혹시 기억나는 태조가? 기억나는 퇴적암. 자 다음에 알아. 저는 가장 흥미있었던 거는 일단 교생 나가기 전에 이제 지구과학 교과서 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교연지라고 줄여 말하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지도안을 짜고 그거에 맞게 수업 실현하는 강의인데 직접 수업 실현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직접 가르치는 것처럼 칠판에 쓰고 자료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재미도 있었고 도움도 많이 됐다. 특히나 교생이 직접 나가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고 가장 어려웠던 거는 우리 현태가 어려웠던 걸 느꼈던 것처럼 이제 수리물리 배울 때도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천체 물리학을 할 때 이 길은 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저는 수학이나 물리를 원래 좀 못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에 좀 벅차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가장 힘든 걸로 기억에 남는 강의가 천체물리학이었다. 다음 질문이 뭡니까? 뭡니까? 우리 학과에 생활할 때 뭐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팁을 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따끈따끈한 현재가 저요? 먼저
저도 좀 알려주시면 될까요? 좀 조금 덜 따끈따끈한 지민이는 식어가지고. 식어가는 질문. 어떤 게 있지? 일단은 행사 참여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입학한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냥 초반에 친해질 기회가 행사로 친해질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수업 아니면은 뭐 밥 먹거나 기숙사 가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특히나 친해질 기회가 행사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참여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학과 내에서니까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랑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사 참여 그리고 동아리. 행사랑 동아리를 많이 하면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니까 친한 사람도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힘든 게 있거나 뭐 좋은 게 있을 때 같이 아파해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거 아니면은 그거는 좀 대외 관계, 대인 관계적인 부분인 거고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냥 단체로 이것도 비슷한데 단체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터디는 뭐 입력 직전에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1학년 때는 뭘 공부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는데 뭐 스터디도 되고 소모임 같이 그런 학과 내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면은 훨씬 더 학과 생활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거나 또 힘든 게 있으면 우리 학생들, 선배들, 후배들 말고도 우리 교수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해주시고 하는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도 좀 편하게 다가가면 더 좋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학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졸업하고 물론 사대니까 교사가 이만 질러지겠지만 본인이 꼭 이건 하겠다 한 진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민이부터.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뭐 당연하겠지만 모두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이 1순위고 선생님. 두 번째로는 만약에 선생님 되기 이전에 보통 교생을 많이 갔다 오잖아요. 교생을 갔다 오고 난 전과 후로 사람들 마음이 많이 바뀐다고 들었어가지고 그때 가서 만약 내가 진짜 선생님은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제 전공 살려서 이제 대기나 아니면 천체에 관련된 공무원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저도 똑같이 일단 사범대 왔으니까 교사를 가장 1순위로 꿈꾸고 있지만 계속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안 된다 하면은 좀 전공을 살려서 강사를 하든 공무원을 대기나 그런 해양 관련된 공무원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민이가 말한 것처럼 교육 실습 교생 나간 전후로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이제 난 정말 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거를 평생 동안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전자에 속해서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교사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 정교사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기간제 교사로서 그냥 학교에서 근무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제가 과목 때문에 과학 유튜버랑도 인터뷰를 해보고 또 기상 기자랑도 인터뷰를 해보고 또 선배들이나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단은 다들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 유튜버 그 분도 지구과학 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생물 교육과 분이셨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맞나? 과학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자기 이제
지질, 대기, 해양, 천문이 있으면 이 4개 중에서 자기의 한계를 정해서 쭉 연구원으로 하거나 기상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학관 해설사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양성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전공도 어쨌든 지구과학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연과학들이 다 합쳐져 있는 학문이다 보니 과학관 해설사 하는 것도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기상 쪽, 대기 쪽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기 산업기사, 대기 기사, 그리고 해양 관련한 자격증도 다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거를 따서 기업에 들어가도 되고 정말 연구원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길은 많다. 하지만 저희 셋 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교사를 하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지구과학 교육과에 이런 사람이 오면 좋다, 뭐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 일단 재밌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따지고 좀 기본적으로 사범대에서는 다른 단대들도 다 단과대학들도 그렇겠지만 단체 생활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면은 힘들 수가 있는 게 스터디나 팀플 같은 것들이 꽤 많아서 그런 거에 좀 개방돼 있는 학생이 오면 좀 더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꼭 내향적이더라도 그런 과제 할 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학업 성취도도 높은 것 같고 또 학과 생활에서도 더 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 개방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분이 오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거 말고는 둘이는 그럼 또 어떤 학생이 오면 좋을지. 저는 제가 그랬듯이 일단 선생을 꿈꾸고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근데 이게 저거 와서 보니까 고등학교 지구과학이랑 대학에서 배우는 지구과학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관심 있다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 그런 열정으로 다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에 있는 관심이랑 열정. 지민이는 어떤 학생이에요?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 과에 오면은 제일 적응하기도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지구과학을 하나만 보고 대학교 4학년 계속 재학할 때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앞서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고등학교 때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하신 선배들을 보면 끈기나 인내심, 끝까지 잡은 거를 놓치지 않고 아까 지민이나 현태가 말한 것처럼 그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끝까지 놓지 않고 쭉 달릴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입학했을 때랑 졸업할 때랑 또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성적 맞춰서 왔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교사가 돼서 나가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지구과학 교육과에서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제일 좋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우리 지구과학 교육과에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